자, 갑시다. 67쪽에 이제 세율로 갑니다. 이제 과세표 나왔으니까 곱하기 세율 부분인데 얘는 일단은 특성을 먼저 보면 두 가지를 써요. 첫째는 차등 세율도 있고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초과 누진 세율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뭐는 몇 퍼센트이다 이거고요. 얘는 몇 퍼센트부터 몇 퍼센트까지 점점 커지는 건데 뭐 지금 일을 다 알 거 없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재산은 거의 다 차등적이에요. 대부분은 거의 다 차등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 일부가 세 가지인데 아까 배웠던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그 다음에 주택 이 세 가지만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퍼센트냐면 뭐 참고로 적을게요. 0.2부터 0.5% 별건 아닙니다. 0.2부터 0.4% 0.1부터 0.4%까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이 세 가지 종합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 주택 이 세 가지만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두 번째 요 재산세도요. 얘도 자 표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이 무슨 뜻이냐면 법에서 정해놓은 기본율을 쓴다 이런 의미고 두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런 제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재산세도 중과되는 것도 있어요. 중과. 해서 중과하는 중과세율도 있다. 이렇게만 일단 이런 특성만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아예 그 67쪽에 상단에 본 표에 이제 우측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별도 종합합산 0.2부터 0.5, 별도 합산 0.1부터 0.4, 뭐 분리과세, 주택 쭉 돼 있는데 일단 그렇게 대충 한번 보고 마세요. 지금은. 나중에 가서 뭐 중과될 게 뭐가 있고 뭐가 자세하게 또 보겠지만 지금은 대략 그렇게 어떤 게 몇 퍼센트 대상이다 정도만 그냥 쭉 한번 읽어보고 마세요. 그냥. 지금은. 왜? 저희 시험에서 재산세가 몇 퍼센트다라고 시험에 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난 건 뭐냐? 이거 났어요. 이제 난 걸 얘기하면 아까 토지에서 종합합산 토지가 있고 별도합산 토지가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이게 과거에는 문제를 어떻게 물었냐면 자 다음 토지 중에서 다음 뭐 토지 중에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이렇게 물었어요. 과거에 묻는 문제기가. 근데 요즘에는 다음 토지 중에서 초과 누진세율을 쓰는 토지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토지에서 누진세 쓰는 건 두 개예요. 뭔 토지 종합합산하고 별도합산하고. 그러면 1번이 농지, 2번이 쉽게 나대지, 3번이 공장 용지 쭉 있으면 몇 번이다? 나대지가 종합합산이고 얘만 뭐요? 0.2부터 0.5니까 초과 누진세고 농지는 0.07 그죠? 공장은 0.2 다 차등이에요. 그래서 나대지만 역시 얘라고 묻지 않고 초과 누진세를 쓰는 건 어떤 거냐면 그렇게 문제를 묻는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몇 퍼센트는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굳이 재산세는 세율로 외울 게 아니고 이제 어떤 과세 대상이 어떤 율을 쓰는지 이런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시험 나왔어요. 여기 재작년도에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것도 났었고 해서 나머지 건 난 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69쪽으로 갑시다. 6절 아까 5절을 했고 6절 부가징수로 갈게요. 자, 이 재산세 부가징수도 매년 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69쪽부터 넘기면 아마 71쪽까지 쭉 써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가 73쪽까지 있네요. 그죠? 자, 볼게요.
일단 징수 방법은 어쨌든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이 과세가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통징수. 그래서 신고납부가 아니고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과하냐? 일단은 재산세는요. 매년 6월 1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때 성립이 되고, 자, 이제 세금을 내는데 내는 걸 두 번 내요, 두 번. 한 번은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고요. 또 한 번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요때 한 번 내고 요때 한 번 내고 두 번에 걸쳐서 납부가 이루어져요. 그럼 대체 그럼 요 기간에는 뭘 내냐 이건데 요때는 건물분 재산세 또 뭘 내냐 주택분이에요. 단 반만 내요. 주택분인데 2분의 1만 냅니다.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분. 그래서 얘는 전부 다 요때 내고 그럼 이때는 뭘 냅니까? 이때는 토지분을 내고 또 주택은 반반 내요. 그래서 나머지 반은 이때 내요. 나머지 반은 요때. 나머지 반은 요 기간에 납부해서 무조건 주택은 어떻게 반씩 냅니다. 요때 반 내고 이때 반 내고 반씩 내요. 그럼 왜 주택은 이렇게 반씩 내냐 이건데 이유가 있어요. 아까 주택은 과세할 때 어떻게 과세한다?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한다 했죠. 이게 한꺼번에 과세하다 보면 세금이 자칫 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계산된 금액이 얼마씩 반씩 내게 한다는 거죠. 다만 만약에 이 주택에 대한 세금이 조금 나왔다. 나온 게 뭐 가령 3만 원이다. 이걸 반씩 내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3만 원은? 그럴 필요 없죠. 왜? 금액이 안 크니까. 그래서 요 금액이 자 10만 원이에요. 10만 원까지입니다. 10만 원까지 10만 원 이하는 일시에 걷어요. 언제? 7월 16일부터 16일부터 30일까지 요 기간에 일시에 걷어갑니다. 그럼 결국은 반반은 언제가 반반이다? 10만 원이 초과가 되면 그때는 반반이요. 10만 원까지는 일시에 다 걷어갈 수 있다고 하죠. 자, 볼게요. 69쪽이 맨 밑에 1번. 자, 과세 기준은 언제? 매년 6월 1일로 한다 해서 그때 모든 거에 다 결정되고 넘겨서 자, 2번 납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지금 했었던 거 똑같이 나옵니다. 건물분, 선박분, 항공기분.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고 나머지 반 언제? 9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낸다 해서 항상 주택은 반씩이에요. 그래서 다시 밑에 써 있죠. 2번 납기에. 자, 그래서 제일 주의할 건 주택이에요. 주택. 보니까 자, 산출세액의 반은 언제부터 언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고 나머지 반은 언제부터 언제? 9월 16일부터 31일까지예요. 이제 왼쪽 봅니다. 왼쪽에. 다만 자, 주택이에요. 산출세액이 얼마? 10만 원 이하의 경우입니다. 얘는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일시에 부과할 수 있다. 얼마까지? 10만 원까지. 그럼 결국은 10만 원이 초과가 되면 어떻게 내고 주택은 반씩 내고 10만 원까지는 한꺼번에 일시에 다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큰 2번 납세지인데 역시 지방세니까 어디? 물건 소재지 어디? 관할 시군구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물건지 어디? 특별시, 광역시, 도역구요. 얘는 어디? 물건지 시군구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참 쉽죠? 네. 자, 우측에 세 번째. 자, 3번 징수 방법. 아까 얘기했어요. 무슨 방법이 된다? 보통 징수. 그래서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괄호 3번에 재산세 고지서에 자,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병기 되죠? 병기. 병기가 뭔 얘기냐면 병기는 함께 기입한다. 병기는 함께 기입한다. 함께 기입한다. 같이 적어서 세금을 걷는 건데 자, 써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거죠. 자, 고지산매 아니지. 위에 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죠. 그리고 어떻게 같이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는데 얘도 시험 난 적 있어요.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뭐요? 할 수 있다. 그래서 고지할 수 있다지 고지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자, 그럼 그게 뭔 얘기냐? 자, 재산세 내는 기간이 요 기간이죠, 그죠? 기간이 다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안 배울 건데 너무 기니까 이렇게 쓸게요. 지역자원 시설세. 근데 요 세금도 지방세고요. 얘도 보통징수예요. 얘도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하는 세금의 일종인데, 근데 세금 내는 기간이 재산세하고 같아요. 세금 내는 기간이. 그러면 이 기간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자, 저 건물 내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죠. 이때까지인데, 이때 뭐가 나오고, 재산세 고지서가 나와야 되고, 또 뭐가 나와야 되고, 요거 지역자원 시설세. 원래는 고지서가 이렇게 몇 장? 2장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둘 다 지방세고 둘 다 보통징수인데 굳이 얘를 2장씩 보낼 필요가 있을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굳이 2장 보내지 말고 재산세 고지서 한 장에다가 재산세 고지서 이 고지서 한 장에다가 뭐도 적고 재산세 얼마 적고 뭐도 적고 지역자원 설세 얼마 적어서 합계 이렇게 걷자 이런 얘기예요. 굳이 2장씩 보내지 말자. 근데 원칙은 2장 가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합쳐서 한꺼번에 고지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한꺼번에 이제 보내는 이유가 금방 아마 이해가 될 건데 일단 2장 보내면 돈이 많이 들죠. 아까 고지서가 한 장 찍을 때 얼마? 1,900원 가까이 들죠, 그죠? 그걸 2장 보내면 얼마? 3,800원 들어요. 그러면 한 장 보내는 게 낫고 또 2장 보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끔 생겨요. 고지서를 한 장을 꼭 분실합니다. 분명히 우체부 아저씨가 2장씩 잘 넣었는데 그걸 우체통에서 빼갖고 갖고 오는 사이에 한 장이 쏙 빠져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세금 납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위험을 최소화시키자. 그래서 한 장만 보내고 끝내자.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요건 요 얘기는 제가 과거에 이제 그 학교에서 요 얘기했다가 되지고 났는데 근데 진짜는 그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요. 뭐냐? 2장 보내면요. 이건 제가 한 얘기예요. 저희가 느끼는 감정이 한 장 나오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금은 10,000원이건 20,000원이건 나오면 많아 보여요. 약간. 근데 고지서가 2장씩 있으면 느끼는 감정이 어때요?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냥 한 장 보내고 욕먹는 게 낫지 국가가 굳이 2장씩 보내갖고 욕을 더 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병기하는 것 같다 했더니 저희 학교 교수님이 나가. 그 부정적으로 뭐냐 하는데 근데 부정적인 건 아니죠. 그것도 일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거고요. 자, 네 번째가 소액 징수 면제가 나오죠. 자, 소액은 징수하지 않겠다는데 그래서 고지서 한 매당 재산세가 얼마 미만이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겠다. 그럼 최소 얼마부터 걷는다? 네, 최소 2,000원부터 걷고 그 미만은 징수하지 않아. 얘도 시험에 자주 납니다. 그래서 분명히 2,000원 미만이에요. 미만. 절대 이하가 아니에요. 이게 더 죽이는 거예요. 이게 미만인지 이하인지 초과인지가. 그래서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자 5번 가요. 세부 다음에 상한선으로 가봅시다. 이제. 자, 상한선 가죠. 이제 상한선인데 얘는 부동산 보유세만 있는 제도예요. 어디에도 없고 그래서 있는 게 재산세하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요 상한선 제도가 있고 요게 도입된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정부가 시가 표준액을 너무 올려서 세금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이걸 다시 좀 낮추자 해서 다시 도입된 게 상한선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좋은 말만 지금 계속해서 뭐 낮춘다는 거 좋은 말만 얘기한 거지 실제는 안 낮출 수가 없었어요. 이게 세금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낙 높아진 상태에서 이걸 다 걷게 되면 투기를 잡는 게 아니고 아까 이제 누구 잡는다고? 서민 잡아, 서민 진짜. 그때 늘 추구했던 게 서민은 보호하고 투기꾼 잡자인데 웬걸? 너무 올려나가고 서민은 다 죽어나고
누가 이제 투기꾼들은 뭐 올르던 말던 그래서 그때 하나 발생된 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건 그때가 잘못된 건데 전세값 폭등. 왜냐면 보유세를 워낙 올려놓으니까 집주인들이 원래 이거 너무 올랐네? 그럼 이 오른 걸 그네들이 피해 볼 일이 없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망가야가 이걸 좀 어떻게 내가 내 돈 안 내고 줄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전세 올려버리는 거죠. 월세 올립니다. 그때 이후부터 올라간 게 지금까지 고점을 찍는 거 전월세가요. 계속.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장점도 있었지만 이런 단점도 있는데 근데 대체 얼마나 되길래 첫째 자 토지하고요. 건축물은 토지와 건축물은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까지가 한도가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자, 갑이 갖고 있는 토지가 있네요. 이 토지에 대해서 전년도 2014년도에 나왔던 재산세가 100만 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제 금년도에 2015년도에 나올 금액이 얼마냐? 200만 원이었어요. 정부가 계산한 게 200이었다고. 그럼 이걸 다 걷는 게 아니고 최대치 얼마? 전년도 금액의 얼마까지만 100분의 150까지만 걷자. 그럼 200만 원 나서 얼마? 정부는 그래 너는 150만 원까지만 거둘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수치상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잘 봐요. 잘 보면 그래도 전년도 금액 대비 최대 얼마까지 몇 퍼센트 인상분? 50% 인상분이에요. 그나마 저게. 그래서 일단 그래서 토지 건물은 100분의 150이고 자 상한선은 주택에도 있어요. 주택도 상한선이 있는데 단 주택은 좀 달라요. 얘는 상한선이 이 주택의 가격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 주택의 가격이 첫째가 3억 원 이하. 여기서 주택 가격은 매매가가 아니고 정부가 고시한 금액, 시가 표준액 기준이에요. 둘째, 3억 초과 6억 이하. 세 번째, 6억 초과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3억 이하는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05까지야. 105. 두 번째, 3억 초과 6억 이하는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10까지고 6억 초과는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30까지 이렇게 주택은 달라요. 그래서 토지 건물은 100분의 150이지만 주택은 뭐별로? 주택의 시가 표준액별로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주택도 이렇게 안 돼 있었어요. 원래 과거에는 처음에는 토지 건물 주택이 다 100분의 150이었어요. 근데 주택에 대한 세금 자체가 더 많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얘는 나중에 그 이후 정부가 요건 다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상한선은 금액별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보면 하여간 토지 건물도 100분의 150 박스 봐요. 주택의 공시가격은 주택의 이제 시가 표준액입니다. 그 금액이나 혹은 시장군수가 산정한 금액이 3억 원 이하면 100분의 105까지. 둘째, 3억 초과 6억 이하 100분의 110까지. 셋째, 6억 초과 100분의 130까지. 그럼 예를 들게요. 자, 갑이 갖고 있는 주택이 있고요. 자, 이 주택 가격이 5억 원이에요. 5억 원. 5억 원이고 전년도 14년도에 나온 금액이 100만 원이고요. 올해 2015년도에 나온 금액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걸 다 걷는 게 아니고 전년도 금액 대비 얼마까지 걷겠다? 100분의 얼마? 5억이면 100분의 110이지 왜? 3억 이하, 6억 이하, 5억은 6억 이하니까 그럼 전년도 금액 100분의 110까지 걷자. 그럼 이게 아니고 얼마? 110만 원만 내세요.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부담의 상한선이 있고 특히 이 주택에 대한 건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주택은 금액별로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상한선도 받고 이제 넘겨 봅시다. 이제 자, 7번. 자, 이제 물납과 분할납부인데 자, 이제 취득세는 물납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렇죠? 또 등록면허세도 물납이 없었어요. 근데 재산세는 있는데 자, 저게 이제 물납한다는 얘기는 얘도 책 볼 거 없어요. 여기 보세요. 자, 물납은 뭐 대신에 돈 대신에 일정한
물건에 의해서 세금을 대신 내겠다 이거죠. 물건. 그럼 대체 무슨 물건입니까? 이때 물건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래서 돈 대신에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대신 내겠다. 내가 소유한 부동산으로 대신 내겠다. 대신 물납을 하려면 요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건이 일단은 내가 낼 금액, 납부할 금액, 그 납부세액이요. 납부세액이 적어도 1,000만 원이 초과가 돼야 됩니다. 1,000만 원이 초과가 돼야 물납이 가능해요. 그럼 내가 낼 금액이 1,000만 원이 안 되면 물납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반드시 신청을 해서 꼭 허가 받아야 됩니다. 왜 이제 신청을 하냐면, 자, 분명히 뭘 갖고 물납한다고? 부동산. 그럼 내가 이번에 물납하려면 가서 이제 신청을 해요. 나 이번에 물납할게. 그러면 이제 담당 공무원이, 그럼 대체 너 무슨 부동산 갖고 물납할 거냐? 나 요 옆에 있는 내 건물 있거든. S자가 생긴 거. 이 건물로 물납할게. 그러면 가장 먼저 떼보는 게 뭐냐면 등기부 등본이에요. 그래서 등기부를 뚝 뗐더니 자, 이 건물에 왼통 다 근저당이 잡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정부는 물납 안 받아줍니다. 실제 정부가 물납받는 부동산은 아주 깨끗한 거, 저당이 설정 안 된 그런 것만 마치 이렇게 뭐가 설정되어 있으면 물납을 안 해줘요. 그래서 반드시 신청 요건이 있고 깨끗하면 뭐 받아요? 허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청해서 허가해야 되고. 자, 세 번째는 무엇을 갖고 어떤 부동산이냐 대상인데 대상은요.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만 물납이 돼요. 쉽게 내가 현재 이제 내야 될 세금이 서초구에 있는 재산인데 서초구에 있는 땅인데 그 땅이면 서초구에 있는 이런 건물 즉 동일 지역에 있는 부동산 갖고 물납이 돼야지 나 저 제주도에 땅 있는데 나 그 땅 갖고 물납해야지 이렇게는 안 돼요. 반드시 그 해당 지역 그걸 뭐라 하냐 저희 표현으로 관할구역이다. 관할구역.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의해서 물납돼요. 뭐요? 관할구역 내에 있는 이 부동산에 의해서만 물납이 돼요. 절대 타 지역에 있는 것은 물납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지역,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의해서만 물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납주 이 정도만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하나 갑시다. 분납 갑시다. 분납. 분할 납부인데 자, 이 분할 납부는 뭐 하는 거냐? 얘는요. 모든 세금은 일시 납부인데 한 번에 못 내니까 이걸 어떻게 나누어서 내겠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누어서 내는 게 이게 분할 납부. 두 번에 나눠서 내겠다. 이게 무슨 납부요? 분할 납부입니다. 그럼 얘도 요건이 있어요.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얘는 내가 내야 할 재산세가 이제 납부세액이요. 그 납부세액이 얘는 1,0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초과가 돼야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헷갈리는 게 물납은 얼마? 1,000만 원. 분할 납부 얼마? 500만 원.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두 번째, 얘는 어차피 내는 게 돈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돼요. 별도의 허가가 없어요. 신청만 하면 됩니다. 허가 받는 건 없다. 그럼 언제까지 분납합니까? 분납 기한인데 자, 두 번 낸다고 했죠? 그래서 기한은 이때까지예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예요. 며칠 내야 한다고요? 45일 내야 합니다. 이렇게 분납이 돼요. 그러면 두 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도 시험에 잘 납니다. 이것도 분납 방법인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내가 낼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다. 1,000만 원 이하였으면 분납되는 금액은요. 되는 금액은 500만 원 초과 금액이 분납돼요. 500만 원 초과액이 분납이 되고 두 번째, 내가 낼 금액이 1,000만 원 초과했다. 1,000만 원이 자 초과가 되었다고 하면 일단 반토막 50% 이하의 금액이 분납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법이 정한 방법대로 내야 돼요. 그래서 1,000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 자, 그럼 봅시다. 내가 낼게. 자, 가령 800만 원이었다. 그럼 처음에 내고 40을 또 내야 돼요. 그럼 이때 뒤에 내야 할 게 500만 원 초과된 금액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800이면 500만 원 넘어간 게 얼마예요? 300 내면 되고 앞에 처음에 얼마 내고 500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두 번째, 그럼 이번에 내가 내야 할 금액이 자 1,400만 원이었다. 그럼 마찬가지 처음에 얼마가 내고 또 내요. 그럼 뒤에 낼게 토탈 금액의 반 50% 이하를 내면 돼요. 얼마 돼요? 700 내면 돼요. 앞에 얼마 똑같이 700.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납하는 방법도 있다. 그게 그 밑에 나와 있죠. 밑에 다 해서 분납까지 요건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납과 분납도 시험에 매번 언급이 되니까 얘도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우측에 세 번째 갑니다. 가산금 갑니다. 이제 73쪽에 가산금인데, 자, 재산세는 징수 방법이 신고 납부다, 보통 징수다, 보통 징수이기 때문에 법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어요. 그래서 첫째 1번 일반 가산금 몇 퍼센트? 100분의 3.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안 냈을 때 붙는 게 가산금이고 몇 퍼센트? 3%가 붙죠.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안 내고 버티고 있다 이거죠. 버티면 가산금이 또 붙어요. 자, 또 붙는 가산금 무슨 가산금? 중가산금에서 1.2%씩 얼마? 최고 60개월까지 붙죠. 이거 배웠는데 기억은 납니까? 언제 배웠어요? 그렇죠. 첫날 배운 거예요. 첫날. 그래서 지금 기억 안 나도 돼요. 어차피 다음 달 되면 또 배우니까. 그래서 일단 가산금 몇 퍼센트? 3%. 중가산금 1.2%씩 최고 60개월까지 붙는다. 그러면 60개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세금은 없어져요. 세금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최대 5년까지 붙고. 자, 네 번째 이제 부가세. 모든 세금은 본세가 있으면 부가세가 있다. 그죠? 그래서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뭐가 붙어요? 지방 교육세가 붙죠. 근데 옆에 대신 감면받으면 부가세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있지 감면받는 금액은 부가세가 없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 됐고, 자, 이제 마지막 8절 갑니다. 비과세인데 이 재산세 비과세도 시험에 그답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정부가 세금 걷는 걸 포기한다는데, 일단 1번 국가 나와서 국가 보이세요? 국가. 그럼 국가가 취득했다, 국가가 등기했다, 국가가 재산 갖고 있다, 전부 다 비과세에서 국가자 같은 건 다 비과세 되고, 문제는 그 2번인데 괄호 2번인데 73쪽에 맨 밑에 있습니까? 맨 밑에 2번 요건 체크할게요. 체크해 놓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걸 딱딱 못 맞춥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교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성당도 그렇고 사찰도 그런데 거기서는 딱딱 잘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교회에 가면 이제 처음 가서 이제 예배 올리기 전에 사도신경인가를 이제 그 외운다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다 하잖아요, 그거. 사도신경 맞나? 아닌가? 하여간 그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해갖고 다 그거 할 때 보면 다 똑같이 합창을 해. 그다음에 이제 절에 사찰 가도 이제 그거 하잖아요. 뭐 나무아미탑을 뭐 하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합창을 해요. 근데 학원만 오면 이게 합창이 안 돼요. 이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에 무슨 뜻일까요? 이제 예.
오케이. 예. 정확합니다, 아주.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거죠. 이제 갑이, 자, 갑이 건물을 갖고 있어요. 건물을. 이게 갑 개인 재산이면 매년 재산세가 나와야겠죠. 근데 요 건물을 요번에 자, 서초구청에서 이 건물을 쓰겠대요. 왜 쓰냐 했더니 요번에 서초구청 신축공사를 한다고 재건물을 해서 임시구청으로 쓴대요. 임시구청으로. 그럼 이 구청장이나 누가 저를 찾아오겠죠. 건물주 갑을 찾아와서 야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면 되겠냐 했더니 갑하는 말 에이 구청 쓰는 건데 돈 필요 없다. 내지 마라. 내지 말고 그냥 써라. 써라 이거지. 그래서 결국은 누가 국가 등이 어떻게 그냥 써 무상으로 된 기간이 있어요. 몇 년 이상 1년 이상 이 건물을 쓴다면 건물이 됐건 토지가 됐건 심지어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종합부동산세가 됐건 재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왜? 국가도 나한테 뭔가 해주는 게 있어야죠. 왜? 난 돈도 안 받는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무상이면서 1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얘가 무상이 아니고 유상? 이러면 과세가 돼요. 또 무상이어도 1년 미만이면 과세입니다. 1년 미만이면 전부 다 과세가 돼요. 반드시 1년 이상 무상일 때 비과세지. 이게 유상이거나 1년 미만이 되면 전부 다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1년 이상 어떻게 무상 사용돼야 뭐한다? 비과세 한다. 자 넘겨서 이제 큰 2번. 자 기타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인데 이게 이제 법이 정한 용도예요.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그 용도가 쭉 있는데 그런 용도에 쓴다고 하면 얘도 비과세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당연히 비과세겠죠. 뭐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이게 누가 세금 낼 건데 이거 낼 자도 없겠고요. 그죠? 2번. 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군사 시설보호구역 중 어디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인데요. 자, 쉽게 통제보호구역은 비과세 돼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뭐는 제외, 전, 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 그건 과세예요. 자, 그럼 얘가 또 뭔 얘기냐? 혹시 군대 최전방에서 있으셨던 분? 군 생활할 때 최전방, 예, GP 있었어요? 예, 그 농사 짓는 분들 그 GP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들어가죠. 예, 그겁니다. 이분은 이제 금방 이해할 거예요. 뭔 얘기냐면, 이제 전방에 가면 이제 철책선이 쭉 있고, 여기 이제 군인들 서 있어요. 그 다음에 농지가 어디냐면, 이 이남에 있는 게 아니고, 요 안에 있어요. 철책 안에. 농지가. 그래서 이분들이 아침에 이제 군인들의 승낙을 받고 들어가지. 농사지러 가서 5시쯤 되면 나와야 됩니다. 일단.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바로 이 땅에 이 땅. 그러면 이 땅이 아니고 나머지 통제구역에 있는 이 땅들은 다 뭐하고? 비과세돼요. 근데 참 운도 없죠. 이 땅은 내 땅인데도 맘대로 왔다 갔다 못해. 근데 이거는 뭐한다? 농지면 과세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찌 보면 그 전방에서 농사 짓는 분들 참 힘든 거죠. 그래서 그게 전답 과수원 대지는 뭐하고 과세하고 그 나머지 건 다 비과세 한다죠. 자 3번 가서 비렸고 4번 자연 보존지구안에 있는 임야 얘도 뭐예요? 비과세. 다만 자연 환경지구안에 있는 임야 무슨 과세? 분리과세인데 요거 두 글자 차이예요. 지금 4번에 자연 보존지구 옆에 자연 환경지구. 그래서 보존지구는 뭐하고요? 비과세고요. 환경지구는 무슨 과세하고요? 분리과세합니다. 딱 두 글자인데 이거 엄청나게 아주 헷갈립니다. 그래서 보존지구인지 환경지구인지 물론 나중에 외우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줍니다. 이것도 절대 죽을 때까지 안 헷갈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5번 백두대간에 있는 임야인데 자 백두대간이 어디 있어요? 백두산 그러면 큰일 났지. 그건 북한인데 이건 이제 이건 태백산맥이에요. 태백산맥이라든가 뭐 대한민국의 산맥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태백산맥
촬영산맥, 소백산맥인가? 아니, 몰라, 이건 그런 거예요. 그게 백두대가 그게 백두산 아니에요. 자, 또 주의하기 6번인데요. 자, 임시용 건축물인데요. 옆에 자, 1년 미만입니다. 1년 미만인 건축물인데 저희가 요 세법에요. 특히 지방세에서 임시건축물 비과세가 2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지금 나와 있고 또 한 번은 어디 나와 있냐면 그것도 잠깐 찾아볼게요. 자, 교재 51쪽이에요. 자, 51쪽에 가면 괄호 3번이 있을 건데 자, 3번 괄호 3번 51쪽입니다. 자, 3번도 있죠? 임시흥행장 뭐 나오는 거 있어요. 그죠? 걔는 끝에 봐봐요. 몇 년 초가 되면 과세한다. 1년 초가. 그럼 바꿔 얘기하면 얘도 임시건축물이 1년 이하일 때 비과세, 이하일 때. 그러면 똑같이 임시건축물이어도 아까 재산세는 몇 년 미만? 1년 미만이고요. 취득세는 1년 이하입니다. 다시 재산세는 그 비과세 기간이 몇 년 미만? 1년 미만, 즉 364일까지고요. 취득세는 1년 이하 365일까지입니다. 그 존속 기간이. 그래서 똑같이 임시건축물이라 해도 재산세는 1년 미만 건축물이 비과세고 자, 취득세는 어떻게 1년 이하가 비과세입니다. 요것도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취득세는 1년 이하, 재산세 1년 미만. 기간상 따지면 취득세 365일, 재산세 364일까지입니다. 그렇게 기간이. 비과세 기간이 그 기간 넘어가면 다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자, 다시 이제 원위침. 자, 그다음에 7번. 자, 비상재해 구조용, 무료 도선용, 선교 구성용 선박도 비과세입니다. 이게 어떤 선박이냐면 뭐 비상재해용 선박하면 대부분 다 생각하는 게 뭐 119 그거 아니에요. 그건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고 여기는 이 7번은 그거죠. 그거 글쎄 배 보면 배 옆에 조그만 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배에 조그만 배 구명배. 그 지난번에 그죠? 그 배도 이런 배가 많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다 요 배인데 그거 다 비과세. 그래서 원선박은 과세입니다. 원선박은 과세고 거 붙어 있는 비상용 선박은 다 뭐한다 비과세 해주게 됩니다. 자, 또 8번도 시험에 잘 나요. 자, 6월 1일 현재 뭐가 돼서 철거가 되거나 철거 계획이 확정됐거나 보상 철거 계약이 된 건축물도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철거되는 것도 비과세 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재산세를 쭉 살펴봤는데 어쨌든 다른 건 그냥 뭐 대략 이해가 갈 만한데 아까 그 토지의 구분이 있죠. 다시 한번 잘 해두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이제 그 뒤에 76쪽에 이제 종합부동산세인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한 문제쯤 날까 말까예요. 그래서 재산세하고 연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뭐 금방 끝낼 수 있고 그래서 다음 주는 그거 끝내고 소득세에서 쭉 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양도소득세에 아마 94쪽까지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시간 되시면 좀 책을 좀 읽어보고 오시고 그 다음에 유인물을 좀 줄게요. 다 했죠? 쉬우니까 1번 재산세는 보유재산으로서 자 수익력에 차관해서 부과하는 응익과세이다. 그죠? 응익세 맞고 2번 자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지방세이다? 아니죠. 시군구. 그래서 특광도는 취득세고요. 얘는 시군구죠. 틀렸고 X. 세 번째 매년 6월 1일이고 그때 재산 소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납부 방식에 의해서 과세는 조세이다. 아니요. 보통징수지. 그지? 보통징수. X. 네 번째 그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바닥 면적이 몇 배? 10배. 예, 맞죠? 오케이. 5번. 이게 이제 아까 그 주상복합인데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용도로 사용되면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해서 맞죠? 이게
한 동자가 붙으면 무조건 각각이고요. 한 구자가 붙으면 무조건 면적을 따집니다. 그래서 이건 맞죠. 동그라미. 6번 나왔어요. 자, 군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면적이 내. 무슨 과세? 오케이, 분리과세지. 그럼 그게 상업지역에 있으면? 아니지. 상업지역에 있고 면적이 내면 별도 합산과세죠. 빌딩용 따라 보니까. 공장은 제가 오늘 하나 힌트 줄게. 이것도 영원히 앉아먹게 해줄게. 이 목장, 공장, 그 다음에 빌딩.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면적이 초과되면 종합합산이에요. 다시 목장용 땅이 됐건 공장 땅이 됐건 빌딩용 땅이 됐건 이 세 개는 무조건 면적이 초과되었다고 튀어나오면 다 무슨 과세? 종합합산과세입니다. 그럼 면적 초과자가 안 붙으면 절대 종합합산과세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자, 그 공장용 땅인데 면적이 초과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면적이 있네라고 되어 있어요. 면적이네. 그럼 초과가 아니니까 얘는 종합합산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분리과세 맞고요. 자, 7번 갑니다. 자, 녹지 지역에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는 분리과세이다. 맞나요? 맞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나 녹지 지역에 있고 농사지면 무슨 과세한다? 분리과세한다. 자, 8번 좀 길죠? 자,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도시지역 안에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 안에 있는 목장용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분리과세하며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된다. 맞지, 그죠? 그래서 항상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목장, 공장은 무조건 면적이 초과되면 다 무슨 과세? 종합합산 과세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날씨가 꽤 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